안녕하십니까. 강남 아이존 안과에서 망막 파트를 맡고 있는 양종윤 대표 원장입니다. 망막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외부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고 이 상이 뇌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상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망막이라는 부위는 이 외부에 있는 빛이 상이 맺히는 곳을 바로 망막이라고 합니다. 눈 쪽 안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망막은 눈 겉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막을 검사하려면은 흔히 눈에 약을 넣어서 눈동자를 크게 한 다음에 그 동공을 통해서 망막을 관찰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동하지 않고도 우리가 망막을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 기구가 있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막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 조직입니다. 이제 신경 조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한번 손상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망막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은 들고 눈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3대 실명 질환을 뜻하는 표인데요.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노년성 황반변성이 우리나라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입니다. 여기서 녹내장을 제외한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이 바로 대표적인 망막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망막은 우리의 시각, 즉 보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망막 질환 중에 흔한 거는 망막 앞에 막이 생기는, 불필요한 막이 생겨서 증상을 일으키는 망막 점막. 우리 병원 홍보 대사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이용식 님께서 한쪽 눈이 조금 실명되신 원인인 그 망막 혈관 폐쇄, 즉각적인 수술한 망막 박리,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망막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고영준 원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2명의 망막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 못지않는 그런 시설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망막 점막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언제 수술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저희 안과 의사, 즉 망막 전문의가 생각하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변시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변시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똑바로 된 물체가 이게 휘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가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푹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 정상적인 모양과 다르게 보이는 그런 변시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거고, 2번째로는 시력이 점점 좀 떨어지게 되면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시세포들이 조금은 계속적인 손상이 있어서 앞으로 시력 저하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막 점막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고 때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 병원 가서는 가능하다 그러고 저 병원 가서는 또 불가능하다고 또 그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망막의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망막 점막이라면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서 모든 환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망막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망막 점막 환자에서만 이렇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분에서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많은 삶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행기도 정말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대부분의 망막 수술에서는 비행기 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망막 수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망막 수술은 기본적으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눈 안을 싸고 있는 이 유리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망막 수술하기 위해서는 유리체를 다 제거를 하거든요. 망막 수술을 잘 끝내놓고 그러면은 이 유리체가 제거된 이 공간에는 무엇으로 대체가 되느냐? 바로 깨끗한 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눈 안에 가스나 기름을 넣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나 기름을 넣었을 때는 비행기를 타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가스를 넣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는 행위, 즉 기압이 낮아지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가스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팽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축구공에 바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축구할 때 발이 아프듯이 눈 안에 통증도 심하게 되고요. 시신경이 눌리게 돼서 급격한 시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막 수술을 하고 가스로 눈 안에 충전물을 사용을 했다면은 가스가 다 빠질 때까지는 비행기를 타서는 안 되고요. 대부분의 망막 수술의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망막 중에서 시세포들의 9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황반이 건강해야지 잘 보이는 거고요. 황반이 망가지게 되면은 시력이 뚝뚝 떨어지게 돼서 실명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황반의 변성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년성 황반 변성은 우리나라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이 황반부에 피가 없으면 건성 황반 변성이고 피가 나게 되면 습성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황반부에 피가 생기는 그런 습성 황반 변성이 오게 되면은 변시증이 생기고 중심 시야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습성 황반 변성이 왔냐 안 왔냐를 검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슬러 격자표입니다. 자, 이거에 하는 법은 한쪽 눈을 꼭 가리시고요. 그 한쪽 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쪽으로 보게 되면 다 정상으로 보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가리고 중심 부분을 응시했을 때 반듯한 선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분이 검게 가려져 보인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안과 망막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이 받게 되면 눈 안에 항체 주사를 맞게 됩니다. 요새는 이 항체 주사의 종류도 한 3-4가지 정도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항체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병 역시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경과 관찰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건성 황반 변성은 그 시세포들이 일을 하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한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드루젠이라고 하고 드루젠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건성 황반 변성은 보통 변시증을 일으킨다든지 시력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든지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은 루테인 성분을 조금 드시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건성 황반 변성이 습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서 습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당뇨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당뇨라는 병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혈관이 없는 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라는 거는 전신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은 유일하게 혈관 상태를 직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눈이라는 곳이 되게 작은 조직이지만은 그런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잘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 중에서, 즉 안구 중에서 망막이라는 곳에 대부분의 혈류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합병증으로 당뇨성 망막병증이 오는 것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황반부가 붓는 망막 부종 같은 경우에는 뭐 항체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그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리체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막이 닳아서 망막박리가 생기는 그런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이러한 합병증에 오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환자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명 제 지금의 영상을 보고 나 망막 질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병원의 문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오셔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환자들의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그때 생각해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막이라는 거는 한번 손상되면은 돌아오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질환이 아니더라도 우리 강남 아이존 안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각 분과별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시게 되면은 망막이 아닌 병이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나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남 아이존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